저의 마지막 수학, 수학 2, 1-1-4 함수의 극한의 응용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 얼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번까지는 함수의 극한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 부정형별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0분의 0꼴은 약분을 해야 된다. 무리식이 있다면 유리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걸 양의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줘야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대 곱하기 0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유형별로 계산 방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엔 좀 더 나아가서 고급 이론입니다.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선 이러한 추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함수 극한의 응용. 함수 극한의 응용. 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추측이 있어요. 이거 말로 하면 좀 길고요. 문제를 그냥 바로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거기에는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예제냐면은, 여기에는 예제를 바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무리가 있고, 내가 너무 질 낮은 예제를 들으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4x 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이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측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2로 수렴했네요. 그럼 우리의 생각엔, 자 보세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2로 수렴하려면 a는 반드시 몇이어야 할까요? 3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3차, 이건 2차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했을 겁니다. 이런 수렴값이 나왔다. 그럼 100% 차수가 2차분의 2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2차식이어야 돼요. 그럼 a는 몇이어야 됩니까?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결국 극한값은 뭡니까? 3분의 b로 나오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3분의 b라는 극한값으로 극한값이 나오게 됐을 거고 그게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3분의 b가 2란 얘기네요. 그럼 b는 몇이었을까요? 6이겠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렴값을 가지게 됐다. 먼저 0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0이라면 차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죠. 분모의 차수가, 그러니까 0이라면 이제 차수가 오히려 분모의 차수가 더 컸겠죠. 근데 이제 0이 아닌 이런 수렴값이 나오게 될 경우에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하고요. 최고차 한 끼리의 개수로 이 수렴값이 나오게 됐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추측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게 1번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던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참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0분의 0꼴에 관한 추측인데요. 0분의 0꼴에 관한 추측.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극한값이 나와 있을 때 요런 함수식에서의 미정계수를 구할 때 써먹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의 추측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설정을 좀 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이게 알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 자체로는 뭔가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만약에
x에 이제 a를 대입해 보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fa가 0이면 우리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fa가 0이라면 근데 이게 수렴했잖아요. 그럼 x에 a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분자 ga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응? 뭐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x에 a를 대입했는데 분모가 0이 나온 거야. 근데 얘가 그러면 뭐가 돼야지 이런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까? ga는 뭐가 될까? 아닙니다. 이게 0분의 이게 알파다? 얘는 발산했겠죠.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로 가니까요. 괜찮으세요?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는데 수렴했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얘한테도 있었다. 그래서 약분이 돼서 이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A도 0이었을 거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로 수렴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X에 A를 대입해봤더니 분모가 0이 나왔어? 근데 수렴을 했어? 그럼 분자도 0이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GA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반드시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X에다 A를 넣어봤더니 이게 0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딘가로 수렴했습니다.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되느냐? 0으로 가야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FA도 0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얘가 0으로 가잖아요. 이게 0으로 가면은 아마 둘 다 X가 A로 갈 때 0이 됐으니까 X-A가 숨겨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약분돼서 이제 뭔가 나왔을 텐데 이게 0으로 갈 때 이게 만약 0이 아니라 4가 됐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4분의 0은 뭐가 됩니까? 0이죠. 실은 수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알파가 0이면은 얘가 0일 때 얘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알파가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왔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게 0으로 가는데 이게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왔다. 그랬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요소가 서로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가 0이 아니면 확실히 약분이 돼서 나온 게 알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0이야? 근데 이거 0으로 갔어? 그럼 얘는 0이 아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려고 치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분모가 0이 됐어.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이게 0이 안 되면 얘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0분의 상수꼴은 수렴할 수가 없으니까요. 분자가 0이 나왔어. 그럼 얘가 0이 되면은 이게 0이 아니어도 돼요. 4분의 0 그럼 0이 되니까. 근데 이게 0이 나왔는데 이게 0이 안 나왔어? 그럼 얘도 0이 돼서 이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약분되고 나온 값일 거란 얘기인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얘를 이용한 문제들이 엄청 잘 나와요. 자, 얘를 이용한 예제들은 여기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필수 예제 13번. 자, 필수 예제 13번입니다. 1번, 2번이 있죠? 제가 2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번 먼저 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의 x 더하기 2 얘는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a랑 b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뭔 소리야 생각을 했는데 자 x에다 2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분자가 0 나왔죠.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왔죠. 그 얘기는 얘도 분명히 0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x-2가 다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약분이 되고 나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여기다 2를 대입한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불행히도 이 조건만 가지고는 a랑 b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쵸? 대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b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걸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보면 b가 사라진 식이 나오죠?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이게 3분의 1이 나왔다는 걸 써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태는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b를 얘로 바꿔버리죠? 그럼 약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가 보세요. 자,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거분의 x 빼기 2 있죠? 근데 그게 3분의 1 나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약분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를 x-1 한번 나눠볼게요. 오랜만에 조립적법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2차항 1, 1차항 계수 a,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입니다. x-2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2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1, 2 더하니까 a 더하기 2죠? 올라갈 때 2 곱하니까 2a 더하기 4 되겠네요? 빼니까 0 나오죠. 그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2로 나누면 x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분이 된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잠깐만요. 요렇게 좀 지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 더하기 a 더하기 분자는요 여기 1이죠. 근데 그게 3분의 1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0분의 0꼴이 아니게 됐죠? x에다 2 대입하면 이거 4 더하기 a네요. 근데 그거분의 1이 3분의 1이다? 이게 그러면 3이란 얘기네요? 4 더하기 a가 3이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됐습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뭐가 됐습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봐요. 0으로 갔는데 0이 아니네?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x에 2를 대입한 게 0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b를 사라지게 했어요. 이 식이 분명히 약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약간 인수분해한 거죠. 그래서 약분이 되는 걸 확인했고 그 결과가 3분의 1이다라는 걸 써먹으면 남은 a를 구할 수 있었죠. a를 구하면 b도 구하게 된 겁니다. 이 스토리, 이 방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거였죠. 제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제가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겁니다. 그 문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때 여기 이제 이렇게 x-1분의 루트 a 더하기 x 빼기 b분의 4분의 1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얘도 실은 이제 같은 유형인데 무리식이어서 좀 헷갈릴까봐 얘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x에다 1 넣어봤어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근데 이게 4분의 1 수렴했죠. 그럼 얘도 어디로 갔다? 0으로 갔다. 그리고 x가 1로 갈 때 0분의 0 나왔을 거니까 분모 분자에 x 빼기 1이 숨겨져 있다. 그걸 약분하면 4분의 1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x에 1 대입하면 분자를 보면 루트 a 더하기 1 빼기 b가 0 됐다 이겁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이 식을 이용해서 대입법, 문자를 하나 지울 겁니다. a는 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루트가 있으니까 이게 제곱을 해야 되니까 b는 하고 바꿀게요.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루트 a 더하기 1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미 쓰셨을 테니까 아래 좀 지울게요.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b를 루트 a 더하기로 바꿔서 넣는 겁니다. b를 지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a 더하기 x b 대신 루트 a 더하기 1 그게 4분의 1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약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무리식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1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x 빼기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면 알맹이에서 알맹이를 빼게 되겠네요. 그럼 a가 사라지고 x 빼기 1 남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4분의 1 나온 거죠. 근데 봐요. 지워지죠. 확인되세요? 그러면 x에 대해 이제 1 대입해봐요. 그러면 이게 루트 a 더하기 1 여기도 루트 a 더하기 1이죠? 알맹이가 똑같으니까 루트 더하기 루트는 2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1 분의 1이죠. 근데 그게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란 얘기네요. 그럼 루트 안에 알맹이는 4였다는 얘기고요. 그럼 a는 3이 됐겠군요. a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4, b는 2가 됐겠군요.
괜찮으세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지금 두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을 했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같을 것이고 최고차항 계수에 의해서 그 수렴값이 나왔다. 0분의 0꼴이 중요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부모 분자 중에 하나가 0이다. 근데 수렴했다. 그럼 나머지도 0이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왜냐면 이걸 이제 짜잘하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얘가 0일 때 수렴하면은 얘도 반드시 0이어야 되고 얘가 0일 때 수렴하면은 얘가 0이 아닌 수렴값이어야 얘도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필수예제 14번 보죠. 자, 여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4번 보시면 두 개를 짬뽕시켜서 내놓은 겁니다. 이 문제를.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항식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fx 했더니 그게 1 나왔답니다. 다음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를 했더니 그게 1 나왔답니다. 질문이 뭐냐면 f0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f 몇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fx가 어떤 식인지를 구하라 라는 의도로 저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를 좀 분석을 해보죠. 얘는 0으로 가지 않네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수렴했으니까 얘도 무한대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1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fx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리고 2차 한계수가 몇이다? 몇일까요? 몇 x제곱으로 시작할까요? 2x제곱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1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fx가 2x제곱 더하기 근데 1차부터 모르는 거죠. 여기 이제 ax 더하기 b 이렇게 fx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a하고 b는 어떻게 구해요? 그건 이제 예를 써야죠. 아까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x 빼기 2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게 1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a하고 b를 구하면 되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2 대입했더니 4 빼기 2 빼기 0이네요. 근데 이게 1로 수렴했죠? 그럼 얘도 어디로 갔다? 0으로 갔다. 그래서 2 대입하면 4, 2,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다. 이걸 우리는 b라는 문자를 없앨 수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다 대신 넣고 이제 x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되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미리 약분 좀 해놓을게요. 약분해 놓으면은 봐요. x 마이너스 2가 분명히 있죠. x 더하기 1 곱하기 됐고요. 는 1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좀 여기다 좀 따로 계산해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x 빼기 2로 약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거예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 좀 써볼까요? 2차항 1차항 a 상수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2 써야죠. 그럼 여기 2는 4 a 더하기 4고요. 2 곱하니까 2a 더하기 빵 나오죠. 이게 그러면 몫이네요. 여기 보시면 x 빼기 2 여기는 이제 1차항 상수항이니까 2x 더하기 a 더하기 4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워지는 거죠. 2 대입하면 3분의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a 더하기 8이네요. 근데 그게 1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a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5란 얘기고요. a가 마이너스 5면 어디 있지? 마이너스 5면 여기는 10 빼기 8이니까 b는 2가 된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a, b를 구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f0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fx를 구하면 2x제곱 a가 마이너스 5 b가 2였던 거죠. 그래서 f0은 x에 0 대입하면 빵빵 되니까 f0은 2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다소 복잡하지만 이 방식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첫 번째 함수 극한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뒤로 가서 이제 짜자는 얘기 좀 해볼게요. 칠판 좀 지웁니다. 나중엔 엄청 중요한 원리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이겁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도 실은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랑 x 더하기 3이랑 뭐가 더 큽니까? x 더하기 3이 더 커요. 괜찮으세요? 이제 뭐 우리가 극한을 뭐 x를 무한대로 가게 한다. 그래도 x 더하기 3이 더 크겠죠. 그런 것처럼 자 gx와 hx가 이렇게 있다 할 때 이런 대소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극한이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얘네들의 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극한도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극한이라는 거는 목표점이잖아요. 서로 크기가 다르도 목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등호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리미트 이제 뭐 만약에 x 더하기 2분의 1과 x 더하기 3분의 1이 있습니다. 뭐 x가 이제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양수면은 이게 더 크죠. 근데 저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사실 이제 극한도 얘가 더 클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분의 1이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0. 얘는 뭐가 됩니까? 같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함수의 대소관계가 극한에서도 이어지는데 함수에서는 같진 않더라도 극한은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지만 여기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스타일이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얘의 극한을 안 알려주는데 양쪽의 극한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양쪽의 극한이 둘 다 3, 3이다? 그럼 낀겨있는 얘도 3이라는 거죠. 자, 무슨 소린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대소관계에서 등호가 없었지만 아래에서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지만 말이죠. 자, 보시면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15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fx가 이렇대요. 크거나 같다. 3x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3x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있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봤느냐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얘가 궁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얘가 우리가 어떤 식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3x제곱 더하기 2분의 뭐 이 사이에 있는 분자가 된다?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죠. 분모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얘의 극한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극한과 이 극한 사이에 있을 거란 얘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얘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연아, 이 극한이 뭐가 나오니?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군요. 그럼 극한은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2차분의 2차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최고차항만 보면 되죠. 3분의 1입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무한대라고 하면 얘는 극한이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그럼 낑겨 있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3분의 1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나와 있어도 이건 이런 유형이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fx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근데 극한을 물어봤어? 그럼 극한을 여기다 같이 적용을 하면은 얘네들이 아마도 같은 극한을 갖게 될 것이니까 낑겨있는 fx도 그 극한이 된다 이겁니다. 약간 응용된 형태가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15번의 두 번째인데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두 가지 성질을 얘기한 거죠.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방식, 0분의 0꼴에서 추측하는 방식, 특히 여기서 문제풀이 방식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샌드위치 정리 얘기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필수 예제 15번의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양의 실수 fx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3x 더하기 1보다는 크고 3x 더하기 4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의 통째로 제곱, 이 극한을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fx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얘네의 극한이 궁금하죠? 그러면 얘 fx의 범위를 알고 있죠? 그럼 얘네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fx의 제곱의 범위가 궁금하네요. 다 양수라고 그랬죠?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다 양수니까. 1, 3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곱해도 얘가 더 크죠? 만약에 음수가 섞이면 얘기가 달라져. 이렇게 있으면 제곱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럼 이 첫 번째 제곱하면 3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여기는 이제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여기는 fx의 제곱이 됐겠죠? 여기는 3x 더하기 4였습니다. 제곱하면 9x 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16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뭐 해야 돼요? x제곱 더하기를 나눠야죠. 얘도 양수니까 나누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좀 써볼까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냅니까?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갑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를 보셔야죠. 차수가 같습니까? 분모 문제의 차수가? 그러면 뭘만 보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9가 되는 거죠. 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네요. 그죠? 근데 얘는 뭐가 됩니까? 9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9다. 이런 추측을 쓴다 이겁니다. 이런 추측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이게 땡이에요. 근데 이제 함수 극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데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극한식이 뭔지만 알면 극한을 계산하는 건 능숙하다는 얘기죠. 극한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게끔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뒤에 특히 도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필수 예제 16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면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론은 지금 적어드린 게 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야차. 지금 이 필수 예제 16번 스타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무턱대고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가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이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네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a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내접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림과 같이 함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아, 이게 정사각형이네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이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할 때 SA를 구해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SA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SA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거는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네, 그죠? 모르죠.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요 길이를 미지수로 한번 정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K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는 X는 K가 되겠네요. Y는요? 여기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A K 제곱 더하기 A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요게 K면 그러면 이제 뭐 가로가 2K 되겠는데요? 괜찮으세요? 그럼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K니까 저거 보면 4K 제곱이야. 선생님 풀었네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4K 제곱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변수가 뭡니까? A죠. 그럼 식도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K 제곱이 K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A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K와 A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그러니까 왜 K를 A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구하려면 이 SA라는 게 SA라는 게 2K에 제곱해서 4K 제곱 되는데 이대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변수가 A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A에 관한 식이어야 된다. A에 관한 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K와 A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K와 A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관계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것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와 세로가 같잖아요. 가로의 길이 뭡니까? 2K입니다. 세로의 길이는 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입니다. 마이너스 A K 제곱 더하기 A란 말이죠. 괜찮으세요? 더 골치가 아파지네요. 우리는 지금 K를 A로 바꿔야 되죠. 이 식을 보고 K는 A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K 입장에서 보십시다. 몇 차 방정식인가요? 그럼 여기서 K는 A로 바꾸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넘기면 A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K 돼 있죠? 우리는 K를 A로 바꾸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K가 A로 표현될걸요? 괜찮으세요? 근해 공식으로 풀면 K는 이제 근해 공식 2A분의 여기 짝수 근해 공식 쓸 수 있겠네요? 짝수 근해 공식 알고 있습니까? 헷갈리는군요. 그죠? 그냥 할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 뿔마 루트 밖에서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K는 우리가 양수로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백이면 이게 지금 4보다 이게 백이면은 어쨌든 이제 얘가 뭡니까? 네, A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A가 양수이긴 하네요. 어쨌든 얘는 양수이지 않습니까? 루트 안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음수면 허수가 됐으니까 안 되겠죠.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얘는 음수입니다. 그럼 K가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K는 길이니까 양수였을 거라고. 그래서 K는 2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 빼기 4a 제곱이라고요. 또 2를 약분이 좀 되겠는데요. 2를 나누면 여기는 이제 a가 됐고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루트 안에선 4가 되니까 나누면 루트 안에서 1 빼기 a 제곱 됐다고요. 휴, 복잡하다. 어쨌든 우리 뭘 했냐면 SA를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해봤지만 이걸 구하려면 이 K를 A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두 사이의 관계식을 세웠고 그걸 통해서 K를 A로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K제곱을 구하면 되죠. K제곱은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빼기 A제곱 이걸 통째로 제곱하게 된다고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돌아와서 우리가 할 거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는 4K제곱이죠? 4 곱하기 K제곱이 아까 이거네요. 그죠?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빼기 A제곱 분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제가 약간 계산을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가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됐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써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플러스였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을 구해야 되겠죠. 보세요. A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제곱 있지만 전개 안 해도 돼요. 이거 수렴하면은 얘를 제곱하는 것도 수렴값이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분모 분자를 AA로 나누면 이거는 1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건 사라집니다. 얘도 사라져요. 1분의 1입니다. 이만큼 1이에요. 제곱해도 1이죠? 곱하기 4. 4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쉽게 SA를 처음에 구해봤지만 A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구했기 때문에 그 표현한 A에서 SA에서 K를 A로 바꿔야 된다. 둘 사이 관계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둘 사이 관계식을 쓰게 됐고 거기서 의도를 갖는 거죠. K를 A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A를 K로 바꿔야 되느냐 K를 A로 바꿔야 되느냐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형태를 빌어서 근해 공식으로 얘는 좀 난이도가 매우 높네요. 이게 그래서 K를 A로 바꿨고요. 그럼 이제 SA를 이렇게 A가 들어간 식으로 바꿔서 극한을 구하게 됐습니다.